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꼽아서 깊이 들어가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 알아보는데요. 월요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9월 증시 2차 전지 주도권 잡나. 네, 정말 그동안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 캐즘과 포비아까지 겹치게 되면서 하락을 이어갔었던 2차 전지, 또 하나의 단독 보도까지 나오면서 모 기업에 대해서 또 유상증자 설까지 제기가 됐던 이후 오늘 월요일장 9월의 첫날 배터리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배터리주가 잡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덕호 대표님 의견 주시죠. 자, 일단 2차 전지가 잘 간다라는 거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2차 전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그러면 과연 이것은 실적에 의한 자리냐, 즉 펀더멘탈 장세냐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거래가 유입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각국에서의 어떤 지원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정권 교체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혜택이라든가 혹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러면 전기차를 선택했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저가에 나오는 내연기관 혹은 하이브리드형 차량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를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증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그다음 테마나 섹터나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정책 관련 수혜주로 한번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번 이제 9월에 또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한다, 이런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참여했던 기업도 7곳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난 8월 20일자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 결국은 기업은 돈이 되지 않는 행동을 정부가 압박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건실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주의 환원 정책을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고금리 현상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득이 안 나는데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저출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테마는 단타죠. 천하제일 단타대회입니다. 잊혀질 때쯤에서 장독대 묵은 김치 하나 꺼내듯이 주가가 빠졌을 때쯤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움비 같은 종목 하나 담아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현상이 많이 되는 것도 결국은 정책 수혜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빠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시장을 한번 튀어보죠. 질병 쪽 보겠습니다. 코로나, 엠폭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고요. 국내도 지금 11명의 환자가 있다라는 게 지금 최근 6일 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발표가 됐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엠폭스도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엠폭스주 어떻습니까? 가장 하락폭 크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1년 2개월 가까이, 1년 2개월 가까이 엄청난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세를 보였던 이 2차 전지 테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 밸류가 싸다라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2차 전지 싸다,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에만 나왔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내내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동을 보셔야 되는데, 9월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해운, 방산, 화장품, 기타 등등 여러 섹터들이 못 갔을 때 나올 현상이 더 큽니다. 즉,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싸다는 점이 부각이 되려면 다른 어떤 테마들보다 가격의 메리트가 높아져야 된다는 점인데, 이 부분들을 부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매매가 좀 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EU 집행위에서 이번 10월 말에 대중 전기차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괄 1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도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는 개별 관세 9%가 지금 매겨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밴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17%에서 36%까지 개별 관세 밴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기업은 자동차 가격에 관세만 46%가 넘게 부과가 된 현상이 나올 텐데, 당연히 이것은 보조금이 없는 상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의 전기차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월 매매를 기대를 하시고 지금 접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탈 회복에 주목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략의 차별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 회복에는 아직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에서는 어렵지만 실제 이 10월 말에 과연 이 EU 집행위가 얼마나 대중에 대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도 질세라 이제 유럽 집행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유럽도 무조건 중국 싫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기업들이 지금 중국과 합작을 해서 수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네. 시장 회복의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낙폭 과대였던 2차 전지까지도 끌어올려지고 있다. 다만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보자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2차 전지 주도권 잡을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힘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잡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업계에 외국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세로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자, 이런 점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외국인뿐만이 아닙니다. 기관, 금융투자, 증권사 이쪽이 어느 정도 매집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쪽에 강력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계가 이제 봄에서 여름 이렇게 넘어갈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리튬 가격 인하,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리튬으로 가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전기차 화재 사건, 인천 청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보조금, 또 세 번째로는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줄어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악재가 많았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최근에 보면은 여름에 이런 개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반도체를 샀다고 이렇게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반도체도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서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2차 전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많은 것을 그 큰 손에 매집이 이걸 덮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악재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 이런 것들로 반영되기보다는 결국은 메이저 세력의 큰 손의 움직임을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큰 손, 기관과 외국인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2차 전지 캐즘 속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핵심인 또 전해액 있죠. 전해액이 증설에 나간다. 증설에 나가면서 캐파를 늘리는 것을 보면요. 2차 전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 봐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 친환경 계열인 2차 전지에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업황의 최악일 때, 이때는 또 한번 언제쯤 매수를 할까? 메이저들의 생각도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수급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전해액의 증설이라든지 해리스의 또 우세 이런 것들 봤을 때 2차 전지의 의미 있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신 게 송범선 실장님이시고요. 앞서서 프로의 시선에서 8월 22일에 2차 전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를 잡아서 탑픽을 꼽아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김덕호 대표님은 탑픽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네,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 SDI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이번에 이제 뭐 전기차 화재 이슈가 나오면서 전고체 테마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뭐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상용화 시점은 오히려 2025년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 26년도에 상용화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제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탑재율이 5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해외 언론에서의 어떤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자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전해액을 사용하는 이제 2차 전지,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또 LFP 배터리 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LF 배터리가 최종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NCM 배터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 LF 배터리로 지금 전환이 된 거고, 근데 LF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재활용 문제라든가 처리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는 실제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좀 개발 중인 전고체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삼성 SDI가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선두주자의 입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보고 있는 기업은 좀 의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구리 관련주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닥터코퍼가 잘 간다 뭐 이런 다분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회사인 K잼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동박회사로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작년 23년 말에 이제 1만 3천 톤급의 동박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럼 전고체 쪽을 한다. 그러면 전고체 소재에 들어가는 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차 한 대 파는데 전고체 배터리 탑재하면은 은이 1kg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실제로 이번 반기 기준으로 은 매출이 약 전체 매출에서 약 2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 수요가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런 전광 재련 쪽도 주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는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롯데그룹이 좀 미운털이 많이 박힌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스페인의 유럽 동박 공장을 계속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가 잘 팔리면 중국 배터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유럽에 동박 공장이라든가 이런 전지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형 차세대 동박도 개발이 얼마 전에 완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이 세 기업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2차 전지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도 세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예. 첫 번째로 탑3로는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주가가 괜찮았어요, 흐름이. 근데 이거는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유리기판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이제 반도체에서 기판 있잖아요. PCB, 인쇄회로 기판을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으로 되어 있는 거 유리로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 효율 이런 걸로 해서 좀 뜬 건데 사실 SKC는 상반기 때 유리기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또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인 동박 생산 업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SKC가 유리기판, 반도체 쪽에 테마 하나 잡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동박이 이제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드는 거죠, 동박. 그쪽으로 하나 잡고 있어가지고, 이 쌍테마가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SKC도 단점이 있어요. SKC는 지금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 관점에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좀 권장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다만 제 예상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는 건 아니다. 비중은 10% 미만으로 좀 가져가 보자. 저는 뭐 웬만하면 5%에서 7% 사이에 어느 정도 비중을 SKC 실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 탑2는 DS 단석입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요.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시세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 상장하고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빠짐세가 나타나면서 사실 상장했을 때 이게 작년 12월 25일 이럴 때 24일, 22일이네요. 22일에 상장을 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49만 원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8만 원대인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막 7만 원대였습니다. 7만 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금 보면은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어요. 40일 이동평균선 돌파,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뭐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60일은 돌파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20일, 40일을
차례대로 돌파하면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점. 그리고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라서 배터리 리사이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 관련해서 리사이클 이쪽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이 배터리가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릴 때가 1년, 2년 전에 이럴 때죠. 그러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테슬라가 주도를 했죠. 테슬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강자로 나타나면서 주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교체를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이제 그냥 땅속에 묻으면은 막 환경이 오염됩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막 이상한 물질이 나와요. 원래 배터리가 이제 건전지도 막 수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되는 거 막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 리사이클 재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하는 게 지금 DS 단석이고 중요한 거는 2027년경에는 테슬라나 아니면 2차 전지 전기차 많이 팔렸던 거 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다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늘 것이다. DS 단석이 엄청난 매출을 올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전에 2025년, 2026년에 계속 매출을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탑 1이죠. 그래서 1등주로 2차 전지 1등주로 LG화학 우선주, LG화학 우를 좀 꼽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칠레 정부가 추진하는 리튬 개발 사업 여기 후보에 포함됐다는 것이 지금 강점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유럽 공장 가동률이 올라서 3분기 이익이 2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우리나라 뭐 대장격인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천하지 않고 LG 화학 우냐? 일단은 밸류에이션상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LG 화학이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그 점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자면은 뭐 그렇고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어요. LG 화학이. 자, 근데 그러면 81%니까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LG 화학이요. LG 화학이 아니라 LG 화학 우를 추천한 이유는 바로 우선주가 배당을 좀 더 많이 줍니다. 뭐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 아니고 한 0.5%가량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이게 쌓이다 보면 커져요.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PBR이 LG화학 보통 주는 0.8인데 LG화학 우선주는 PBR 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대비 시가총액 기준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 점을 따라서 LG화학 우선주, LG화학 우를 좀 권장드리고 앞으로 별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또 그만큼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안에 이렇게 저 PBR 모멘텀도 살아있네요. 김덕호 대표는 삼성 SDI, 고려아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탑3로 그리고 송범선 실장은 SKC, DS단석, LG화학 우선주 탑3로 배터리주 가운데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화장품주 조정 끝 매수 타이밍.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6%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동안 화장품주가 공백을 보일 때 중간에 움직였던 게 제닉이라는 종목인데 이 제닉은 마스크팩 만드는 기업이죠. 한창 안 움직였다가 이쪽이 좀 움직임이 시작되더니 한국 화장품 제조 쪽으로 매기가 옮겨갔고 그리고 오늘 장에 코리아나라든지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10% 내외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화장품주 조정 끝났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죠. 고작 오늘 하루 반등을 한 거 가지고 무조건 반등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며칠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중국 매출 타격으로 굉장히 지금 주가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럼 우리가 화장품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수요 시장이 큰 곳의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장악력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통한 어떤 성장 탄력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화장품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일 때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나 올리브영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기업들이 이번에 이 제품 잘 나간다더라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서 유커드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간 게 아니라 올리브영 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전통적인 화장품의 이해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할 때는 당연히 다각화 전략이 취해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IMF를 비롯해서 뭐 세계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한 장기 경제 성장률을 점점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3년에서 5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뭐 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도 소비 부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가계 대출 대비 저축률은 가장 역대 최저 수준까지로 지금 갭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화장품 시장 자체에서 한국이 가져오는 위상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선수들 대상으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다 나눠줬죠. 근데 실제로 셀카를 찍으라고 하니까 셀카 찍는 법을 다 한국 선수들한테 배워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인들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를 가꾸는 모습들이 부러워지고 그게 어떤 문화가 형성되면서 쟤들 저렇게 사진 잘 찍네? 이쁘게 찍는 법이 있네? 필터는 어떤 거 쓰네? 아, 내 톤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야 되네? 그럼 이게 어디로 가기나? 결국 뷰티 시장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보면은 우리는 화장품 시장이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은 보톡스 그리고 비만 치료 시장까지도 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가지고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언급드리는 것은 너무 과유불급이지만 네.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언제든 이 뷰티 시장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토픽 있으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송범선 실장님, 화장품주 매수 타이밍일까요? 저는 화장품주를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주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화장품주가 상반기 때도 괜찮았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실리콘2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상당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이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화장품주가 안 좋았던 거는 지금 봄, 여름까지 안 좋았던 거는 대형주들. 우리나라 화장품 대형주는 두 개잖아요. 뭡니까? 바로 아모레, 그리고 LG생활건강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화장품 대형주죠. 자, 근데 이 아모레 G와 아모레 퍼시픽이 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루 만에, 그때 시장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아모레 G와 아모레 퍼시픽이 막 2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쇼크,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 종목만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한번 그 뒤로 이렇게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약간 눌리긴 했어요. 근데 약간 24,000원대로 좀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최근에 또 좀 흐름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정말 낙폭과대주죠. 낙폭과대주라 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몇 년 단위로 보면은 2021년부터 떨어졌어요. 2021년 7월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178만 원인데 지금 36만 원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바닥 어느 정도 다져 나가는 거 분위기가 보여진다. 그래서 2대 대형주가 좀 기둥을 좀 잡아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K뷰티가 이제 사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화장품들 유행했을 때 옛날에 막 아모레랑 LG생활건강 날아갈 때 그때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중국 쪽에 사드 문제 한한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고 그 뒤로 중국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유럽향 매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향 매출이 중국 매출은 줄어들지만 유럽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의 비슷해져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 중국을 압도할 만큼 유럽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예전에 유럽 이 정도고 중국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 쪽도 마녀 공장이라던가 이런 쪽은 일본 쪽에 상당히 좀 떨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 최선호주를 아모레 G로 잡고 있는데 이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다. 자, 아까 전에 크게 떨어졌잖아요. 하루 만에 20% 떨어지고. 자, 그래서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고 2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지만
중국보다 유럽향 매출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잘 안 되는 쪽을 자꾸 공략하기보다는 좀 될 것 같은 쪽을 새롭게 뚫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 G가 여러분들 주가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안 좋고 지금 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반등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 딱 걸쳐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에 돌파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골든크로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권 골든크로스인데 저는 이 아모레가 그렇다고 망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모레라는 그런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모레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아모레 G 같은 경우 아모레 퍼시픽의 그 모회사예요. 지주회사. 그래서 아모레 G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화장품주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만약에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이 뷰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높이는 기업 중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소개해달라면 전 동국제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의약품인 OTC 제품 매출에서 ETC 제품,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데카 크림이 굉장히 또 인기가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마데카솔의 그 원료를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시장에 또 진출을 본격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하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뷰티 쪽도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 휴젤을 또 많이 소개를 드립니다. 휴젤과 또 이제 클래시스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현재 클래시스에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는 베인 캐피탈입니다. 이 베인 캐피탈이 과거에 휴젤을 키웠어요. 그리고 엑시트를 하면서 다음 타자로 선택을 했던 게 바로 이 클래시스입니다. 베인 캐피탈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예리한 사모펀드입니다.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이제 따로 나왔을 때도 이걸 인수를 해서 지금 키옥시아라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을 지금 전 세계 점유율 2위까지 지금 2위, 3위를 가늠 만에 하면서 굉장히 높여놓은 이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할 정도로 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있다. 오히려 이들의 엑시트가 또 한 번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다음 타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재 만약 이 미용기기나 혹은 뷰티 쪽 보신다라면 휴젤 그리고 동국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은 아모레 G, 김덕호 대표는 동국제약과 휴젤 꼽아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후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에서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